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우리 재무제표의 작성의 원칙을 배웠다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이죠. 자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무상태표 FP는 그게 자산 구성 요소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순환과정 한번 보죠.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여기서 뭐가 유입될까요? 가장 처음에 작업을 하면 가장 뭐가 되면 자본이 먼저, 그죠?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요, 돈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두 번째가 뭔가 부채가 되는 거죠, 그죠? 자본과 부채는 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자산이 된다, 그죠? 자본금을 출자하면 기업은 자산이 되고, 부채를 돈을 꿔도 뭡니까?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IS, 그죠? 흐름을 보세요. IS는 비용과 뭡니까? 자산을 사용하면요, 감소하면 비용이 돼요. 자산의 감소는 자산의 감소는 비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유효형 자산 샀다, 비용화하면요, 감가상각비 비용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을 샀어요. 팔면요, 매출원가가 되잖아요, 그죠?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산은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언젠가는 뭡니까? 감소되면 비용화 된다고요. 자산의 감소의 흔적이 뭐라고요? 비용이에요. 자산의 증가가 흐름이 뭡니까? 돈이 들어오면 뒤에가 뭡니까? 수익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은, 그죠? 발생했죠, 그죠? 그럼 비용은 왜 쓸까요? 왜 발생할까요? 수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수익은 나의 자본을 증가시킨다. 수익은 나의 자본을 뭡니까? 증가시키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가, 이 재무제표 두 개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개념, 자산이 감소되면 이게 비용화 되구나 라는 걸 요 시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또 이게 계속 돌잖아요, 그죠? 요걸 회계의 순환 과정이랍니다. 여기 회계의 순환 과정이 계속 돈다는 거죠. 부채는, 그럼 요거는 자기 자본이 되죠. 요거는요, 타인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심 있는 자가 누굴까요? 관심 있는 자. 요 정보에 관심 있는 자가 누굴까요? 부채에 관심 있는 자? 채권자. 채권자가 그냥 관심 있는 거죠. 채권자가 이 파트가, 이쪽 파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돈 빌려주고 급격하게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요, 돈 뛸 확률이 높죠. 자꾸 이쪽에 뭡니까? 재무정보를 눈독 들여가 본다는 거예요. 자본, 자기 자본은요, 여기 누가 관심 많을까요? 주주죠. 왜? 배당 때문에 여기에 뭔가 곳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곳간에 쌓였는지 없는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는지, 그죠? 전기밥통 열어봐야 되죠, 저녁에 가보면. 저는 항상 저녁에 가보고 없어요. 아침에 열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항상 시트로 샤워하러 가고 딱 나와보면 뭡니까? 언제 있는지 몰라도, 그죠? 밥이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밥 한 끼, 국 하나. 그죠? 그렇게 먹고. 수익은 누가 관심이 많을까요? 이익 극대화에 목말라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경영자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고 합니까? 외부 정부 이용자, 3대 정부 이용자라, 외부 정부 이용자. 기업과 관심 있는 있죠. 3대 정부 이용자가 바로 뭡니까? 채권자, 투자자, 경영자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내부 정부 이용자. 전체가 뭡니까? 정부 이용자. 자, 이런 정부 이용자들이 있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자산을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산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부채에 차입한 결과물이 뭐예요? 돈 들어오면 그건 자산이 되는 거죠. 부채 거래의 반대 측면에 있는 반대급부가 자산이고, 자본에 출자하면요, 반대급부가 뭡니까? 결국은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산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자산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좀 입체적으로 이 개념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구분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산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하죠. 그 자산의 분류 6가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되고 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 자산하고 비유동 자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요 기준은 뭡니까? 연도말 현재 뭡니까? 기준으로 뭡니까? 1년 기준이죠, 그죠? 1년 내에 돈 되면 유동이고 1년 이후에나 돈 되면요 비유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유동자산은 당좌 재고가 되고요. 비유동은 우리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네 개, 두 개, 네 개죠, 그죠? 두 개, 네 개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자산의 본질적인 있죠.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자산의 개념부터, 근데 자산의 개념이 왜 없지? 그죠? 자산의 이 앞에 있었나? 이 개념이. 자산의 본연적인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산은 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없는 것 같은데. 보고. 이렇게 보면 자산에 정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자산은 부채, 자산은 없네요. 어쩔 수 없네. 자산의 본능적인 정의를 얘기 안 하고 있네요. 자산의 그죠? 여기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아쉽다, 그죠? 자산이 뭔지는 좀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산은 미래 뭡니까? 경제적 효익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 조금 말이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자산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돈 되는 재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돈이 돼야 되죠. 네? 되는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멋지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그죠?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산은 그죠? 미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단기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산이 되려면 미래에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된다. 좀 표현이 좀 거치는데요. 약발이 단기에 국한하면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용이에요. 그 효과가 뭡니까? 미래에도 영향이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래가 들어야 돼요. 미래. 그러면 경제적 교육은 뭐냐 이거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경제적 교육이 바로 쉽게 얘기하면 현금 창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은 현금을 그죠? 현금 유입을 뭡니까? 유입이 되거나 현금 유출을 뭡니까? 그죠? 유입이 있거나 현금 유출이 안 되는 것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돈이 유출되는 걸 막는 것도 자산성이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여러분들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매입세액의 개정 과목이 뭐예요? 대급금이잖아요. 대급금은 나중에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에 차감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 나갈 걸 막잖아요. 대급금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현금 유출을 막거나 현금 유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요, 바로 자산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원을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원, 돈 벌 수 있는 자원을 뭐라고 한다? 자산이다 한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유형자산 왜 자산일까요?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내년에 유형자산을 사용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비용은요, 소멸되는 거예요. 단기에 그 효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거에 따라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가의 가산, 재산세는요 비용 처리, 이걸 왜 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매년 뭡니까? 그 해당 지출이 약발이 단기에 국한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 한 번만 냅니까? 매년 내죠. 매년 갱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효과의 지출이 올해 수익에 대응하니까 비용 처리하는 거고, 취득세는 어떻습니까? 취득세는 한 번 내고 그 효과가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희생으로 봐서 원가에 가산해서 뭡니까? 원가에 가산했다가 그 해당 자산이 사용한 연수가 있잖아요. 5년이라 하면 5년 동안의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년 동안의 수익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미래에. 그때 대응해서 비용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립니다. 미래 경제적 교육에. 그러면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자산이 증가하면요, 수익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단기에 국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정의는 뭡니까, 나중에? 미래가 아니고 뭡니까? 빼면 경제적 교육인 거예요, 수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 약간 덧붙여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개의 보유 목적 좀 알아야 됩니다. 보유 목적 모르면 안 돼요. 재고는 판매 목적, 투자는요, 투자 목적, 유용하고 무용은요, 사용할 목적, 기타 비용은요, 말 그대로 기타 목적. 당자는요, 좀 복잡하네요. 당자는 좀 복잡하겠죠? 당자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죠. 굉장히 짬뽕인 거예요. 우리 회계학에서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최고 어디에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이 분류에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분류는요, 유동성이 지배합니다. 첫 번째 분류가 뭡니까? 유동성이 먼저 지배하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그냥 보유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구분이. 그러니까 정부로서의 중요하다고 보는 사고가 뭐냐면, 1년 내에 돈이 되는 자원이 얼마고 1년 이후에 돈이 되는 자원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요도에 따라 뭡니까? 부차적으로 뭡니까? 보유 목적에 따라 이렇게 당좌, 재고, 투자, 유무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 적금에 가입해요. 적금에 왜 가입할까요? 투자 목적이죠. 이자 받으라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해야 되는데 꼭 투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투자인데 1순위가 뭐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하니까, 예금에 적금했다? 그런데 1년 내에 돈 되면요, 이쪽으로 안 가고 뭡니까? 당좌로 가버리잖아요. 그 1년 이후에나 뭡니까? 투자, 본연적인 목적으로 따라가니까 굉장히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당좌라는 거는 1년 내에 돈 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재고 빼고. 그죠? 그래서 우리 당좌의 정의를 보면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요, 재고 아니래요. 아닌 것 중에서 뭡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라고, 그죠? 예, 총칭합니다. 그러니까 당좌가 이 말이나 여기 보니까 이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당좌 자산은 유동자산 중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 재고 빼고 나머지 1년 내에 돈 되는 거, 재고 말고 1년 내에 돈 되는 모든 자산은 뭡니까? 당좌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요소가 있겠습니까? 투자한 것 중에서 뭡니까?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금에 투자하거나 등등등 모두 뭡니까? 하여튼 1년 내에 돈 되면 전부 이쪽으로 다 몰았기 때문에 당사가 뭡니까?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TAT 1급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기 매매증권도 아닌데 이건 뭐 여기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하다는 거, 크게 논점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여기 중요하죠. 아니, TAT 1급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시험의 논점을 보면 만기보유증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요, 사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한 자와 사채를 산 자의 있죠, 대형 논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채와 뭔가 대응하고 있는 거죠. 사채를 발행할 때 벽의 처리 알고 샀을 때 벽의 처리를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땅을 샀어요. 땅을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뭘로 계정가면 뭘로 처리합니까? 토지라고 하면 안 될 수 있죠. 그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의 토지라면 토지가 맞지만 앞에 단서가 투자 목적의 토지를 샀다면요. 예, 맞습니다. 투자 부동산. 판매 목적의 토지라면요. 재고전 상품이 되지,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개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세부적인 내역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뭐 누차 뭡니까? 지겹게 뭡니까? 배웠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금성 자산은 뭐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재무제표에 구분 표시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해. 이건 도드라지게 별도로 모아가지고 정부 용자한테 알려줘야 돼. 이런 구분 표시에 따라 나타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현금성 자산이. 여기 왜 이렇게 없어? 현금은 이렇게 당자나 보통 예금, 그저 통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예금 있고 여기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금성 자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키워드가 나타나죠. 어떤 키워드가 나타나겠습니까? 현금성 자산. 여기서 키워드가 요거죠, 그죠? 취득 당시가 중요하죠. 결산일 아니에요. 만기가 석 달, 요렇게 요 두 개를 만족해야 돼요. 이 두 개를 엔드 요건이죠. 취득할 시점에 뭡니까? 만기가 석 달 내에 도래하는 단기 금융 상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키워드가 이거죠, 그죠? 취득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현금 전환이 굉장히 용이해야 돼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환 현금 큰 거래 없이 비용 현금이 전환하고 그 이절 변동이 있죠. 미비한 이런 금융상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MMF 수익정권이랄지 뭐 CMA 뭐 이런 것도 만기가 운용의 기간이 3개월 내라면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MMF. 그러면 요거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갑자기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보자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1년이라고, 그죠? 1년이라고 딱 가정할게요. 취득을 1월 1일 날 했다 할게요. 딱 해보겠습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샀다. 취득을 1월 1일 했다.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요한이 여기 보면 여기 3개월이잖아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3개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요 영역은 뭐가 될까요? 금융상품이 있으면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개월 아니고 있죠. 1년 내라면 여기 3개월을 초과하고 요 안에 있는 영역 있죠. 금융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내이면서 3개월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이죠.
적금을 들었어요. 6개월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구분해요.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분류에 이게 큰 개념이죠. 개정 과목이. 세부적으로는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 여기가 단기 금융상품 이런 개정이고, 개정 과목으로 구체적 개정 과목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더 좋은 개정에서는 정기예적금이라는 개정으로 하나로 되어 있고요. K랩 개정으로는요. 두 개를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고, 그죠? 1년을 초과해서 요 안에 있죠. 1년 이후 있죠, 이후. 1년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장기 금융상품.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요거 1년을 기준으로 요 영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영역은. 요 영역은 당연히 뭐, 이렇게 나머지 영역이 있겠죠. 개정으로 본다면. 요 영역은 무조건 1년 내에 돈 되니까 뭡니까? 당좌 영역이 되겠죠. 그죠? 금융상품을 보든, 그럼 이 영역은요? 당연히, 그죠? 1년 이후에나 돈 되니까 투자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에는요, 크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기성 예금이랄지,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예금이랄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용 제한 예금 있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당좌 개설 보존금 등이 있죠. 이런 거. 당좌 트면 보존금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있다고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이 당좌 예금이 있지만